영화 잘 보셨어요? 네. 저 10년 만에 보는 작품인데 혹시 10년 전 개봉 때 보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아, 10년 전에 흥행이 잘 안 됐나? 그죠? 네. 네. 오늘 마치 신작처럼 보셨을 텐데 너무 영화 좋고 재밌죠? 네.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을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김정우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인사 한 말씀만. 네. 네, 들깨를 연출한 김동원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화가 2014년에 공개가 되고 개봉을 했는데 10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뷰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관객들과 같이 영화를 보셨어요. 감독님도 저기 끝에서 보신 거죠? 네. 그 뒤에 한 20분, 25분 네. 정도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후반부만 보셨어요? 제가 지금만 부산에 도착. 아 지금 막 들었어요. 네. 후반부 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지금? 그냥 과거의 저를 마주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럼 약간 눈물이 나는 약간 그냥 되게 복잡 묘했던 것 같아요. 그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또 관객분들이 지금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래서 오는 어떤 또 전율 같은 것들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그 일단 생각보다 이렇게 큰 객석이라서 사람 관객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해서 네. 일단 감회가 새로웠고 정말로 이게 개봉 10년이 된 영화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도 아닌데 네. 이런 기회로 상영될 수 있다는 것에 일단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들깨와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개봉을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4월 13일이었죠. 3일이요. 네. 4월 3일. 아 4월 3일. 네. 그 날을 개봉일. 기억하시죠? 개봉일을 기자님. 개봉일 첫 GV를 해주셨어요. 저랑 네.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또 변요한 배우와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주년 기념 상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 얼마 전에도 현장에서 뵀었는데 저도 다른 현장에서 맞아요. 뵀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시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시하게 폭탄은 안 만들고 계셨나요? 네. 쫄보라서 제가 네. 그런 짓까지 못했어요. 저희 막 사실 이 자리에 뭐 여러분들이 뭐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박정민 배우, 변요한 배우 또 이렇게 같이 만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일정이 또 이렇게 저희 뜻대로 되질 않네요. 네, 그래서 좀 배우님들께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 편지를 모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공개를 해서 같이 또 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누군지 눈치채셨죠? 네. 네, 화면을 그러면 크게. 잠깐 안 나오고 있나요? 보시기 전에 진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화 리퀘스트 해주신 커뮤니티 비프 성함 가계비님께서 이거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네. 이 감독님 못 받으셨죠? 한번 네. 이렇게 필름 컷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억나시죠? 다 이 장면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고 10주년 영화를 본 기념으로 간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대로 이렇게 풀로 스크린에 꽉 찬 변요한 배우님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백설공주의 죽음을 그것 때문에 또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변요한 배우님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변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구 변요한입니다. 이번에 리퀘스트 시네마 들기 10주년 축하로 GV가 있다라는 소식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방영 중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마지막 화 종방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화정 기자님과 김정우 감독님 지금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저를 보고 웃고 계시죠? 김정우 감독님 지금 머리 긁적긁적 하시네요. 네, 여튼 저는 준비한 답변을 질문지를 잘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들깨 10주년인데 네, 이화정 기자님. 네,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래도록 회자되는 힘은 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어떤 의미인지. 우선 이 앞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들깨라는 작품이 10년 동안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에 이제 김정훈 감독님 비롯해서 많은 스태프들과 그리고 박정민 씨, 효민이 같이 정말 뜨겁게 찍은 촬영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의 열정이 아직 고스란히 스크린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재밌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제 배우님의 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 네. 텐데 봉준호 감독님은 성과 바닷가 수능이 묘하게 교차된 얼굴이라는 평을 하셨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자기 모순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성과 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이 구체적으로 성과 악이 드러나게 생겼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우선 박정구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의 힘, 김정우 감독님이 만드신 박정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칭찬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 잘했죠, 김정우 감독님? 다시 한번 정구 같은 인물을 연기할 수 있을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사실 박정구 같은 인물은 유일무이한 것 같고요. 만약에 들깨라는 작품이 요즘에 이제 OTT 다른 이제 시스템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김정은 감독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10년 뒤에 박정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욕심과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감독님? 이화정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통해서 GV 한번 관객분들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에게 들깨 타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뭐 저희 이제 리퀘스트 시네마 저희끼리만 이제 이렇게 밀집돼서 지금 소통하는 자리니까 비밀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몸이 좀 안 좋았을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제 심장이 있는 곳에 제가 연기를 시작하게 됐던,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에 캐스팅이 될 수 있게 했던 들깨라는 작품을 새기면서 좀 힘내보자, 일어나보자, 그리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초심을 갖고 늘 연기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투를 새긴 후에 김정은 감독님께 인증샷을 남겼죠.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효민과 정구는 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개가 되고 싶어하는 들깨는 정구, 늑대가 되고 싶어하는 들깨는 효민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들깨는 효민인가요? 정구인가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관객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처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정답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들여지기도 하고 그 길들여짐을 원하지 않아 하기도 하고 수긍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수긍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박정구와 효민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의미를 영화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김정원 누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예.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효민이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정구의 시선을 끄는데요. 그렇죠. 만약 효민이 집행자가 되지 않았다면 정구는 또 다른 사람을 집행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정구라는 친구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거울처럼 보이는 효민이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 또 굉장히 닮아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효민이 집행자에서 생산자를 자처하면서 정구는 효민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둘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였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투가 왜 이렇게 다나카로 이제 군대 말투가 나오는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어떤 흔히 말하는 자기 똥냄새를 맡는 순간 굉장히 역겹고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효민을 통해서 서로 닮았지만 서로의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추악한 모습, 자신의 굉장히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효민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보이는 정구의 최후의 행동들은 의도적이었나요? 아니면 우발적이었나요? 그건 김정원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박정구의 MBTI는 INTJ라고 생각합니다. P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왜냐면 막 상사에게 교수님에게 혼인하고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보내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개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나리오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획적이면서 우발적이지 않았나, 늘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나. 효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폭탄보다 큰 폭탄이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날 건진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봉기 스패너로 이게 한 대를 덮친다는 건 제가 이제 어떤 범죄 심리학을 좋아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 대를 덮친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관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구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장면에서 안경을 쓰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신분 세탁하고 이제 마치 자기의 낯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감정 아닌가
싶습니다. 무서운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구는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또 정구가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지만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면서 또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또 폭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이 드라마화돼서 더 길게 쭉 나오면 어떨까. 그 답은 박정훈이래. 박정구, 김정은 의원 좀 섞였는데 김정은 의원께서 답을 주시는 게 싶습니다. 정말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 답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조금의 어떤 그 순간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제 11주년, 12주년 또 사랑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들기라는 작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의원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또 이화정 기자님께도 좋은 시간 또 잘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박수는 제가 변요한 배우님께 또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럴 거면 오시지. 도대체 왜 안 오고 지금 이 모든 또 궁금증들을 또 이렇게 또 세심하게 풀어주셨는지 한번 그 변요한 배우님께 화답을 한번 어떠셨어요? 답변 듣고. 재밌네요. 일단 저는 MBTI 얘기가 제일 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맞는 그 분석인가요? 저 당시 지금은 네. 제 MBTI는 바뀌었는데 옛날에 했을 때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INTP 아니면 INTJ였을 것 네, 같거든요. 네. 정확하지 않나. 네. 관객 프로그래머님의 또 예리한 질문으로 변요한 배우가 생각하는 이 정구라는 인물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주제에 가닿을 수 있는 질문들을 또 풀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들깨를 10년 전에 봤을 때 이게 두 인물로 정부와 효민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인물일 수 있겠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감독님께서는 정구와 효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폭탄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사실 10년 전보다 지금 더 이런 충동 내지는 이런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회적인 거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들깨 이후로 약간 저런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는 삶을 살아와서 근데 네. 어쨌든 저 당시에 이제 저를 돌이켜보면은 겉모습에 저는 박정구고 제 안에 솔직한 마음은 이효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만약에 들깨를 만드신다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까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바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응을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당시를 떠올려봐도 굉장히 이게 폭탄 같은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 주인공 자체를 이렇게 뭔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폭탄을 제조하고 있고 그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인물을 만들 때는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어떤 도전이셨는지. 그러니까 들깨를 제가 쓰고 찍을 때가 한국 나이로 31살 뭐 이 정도 됐을 때인데 네, 막 30대가 됐을 때예요. 그죠? 근데 제 뭔가 인생의 과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좀 억눌린 분노 같은 거를 키우면서 살았고 그 폭발에 대한 매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첫 장편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표출하고 터뜨릴 수 있는, 그게 꼭 폭탄이라는 소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영화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것 같고,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정말로 저의 30년 인생에 담겨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감독님이 어떻게 영화를 하게 됐는지 그 히스토리를 조금 알게 된다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걸어 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밝혀도 되죠. 네. 너무 많은 인터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계속 우등생이었을 테고 영화를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 전공을 버리고 영화를 하면서도 아카데미에 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분노가 그렇게 많았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돌아보면 그때 쌓여 있었던 그 이 정부가 가지고 있을 법한 효민이 실행할 법한 그 분노는 감독님한테 어떤 거였었는지. 이게 저도 시간이 지나고 좀 들깨를 다시 볼 때나 뭐 이렇게 이럴 때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저걸 들깨를 쓰고 찍을 때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구가 진짜 비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좀 욕해줘야 될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말 반사회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편입해서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쫓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멸 같은 네.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저도 그래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 서울대에 가야 된다는 압박이 되게 심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약에 포기했으면은 분노가 안 쌓였을 것 같은데 서울대는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약간 거의 모태신앙처럼 이걸 받아들여서 네. 꼭 가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방해하는 사회의 그런 것도 너무 많게 느껴지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사회에는 이런 너무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분노를 저 혼자 좀 쌓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적인 성향으로 분노를 계속 누르면서 그래도 공부는 계속 네. 열심히 하고 네. 점수는 얻었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그러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 삶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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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네.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쫓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괴물 같은 감정이 네. 막 자라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제 그 술토 차림으로 출근을 하는 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내 안에 괴물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네, 네. 폭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관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사제 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네. 조금 존재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거를 제조해보셨는지 어떻게 좀 소재를 접하게 되셨고 이거를 발전시킬 생각을 하셨었는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시나리오 구상을 할 때 폭탄을 소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분노와 폭력의 표출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이를테면 무차별 뭐 총기 난사 뭐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소재를 네. 폭탄으로 이제 정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접하는 폭탄은 뭐 군사용 아니면 사제 폭탄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사제 폭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문돌이라서 그리고 아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 네. 인터넷 같은 데서 이거에 지식이 있는 분을 막 수소문해서 막 찾아서 인터뷰하고 막 공부하고 하면서 좀
시나리오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카데미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장르적인 색깔이 강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진짜 뭐 CG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액션이 가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나리오 썼을 때 교수님들이나 주변의 어떤 그 평가 네,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다면 네. 뭐 미쳤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 같고. 아 미쳤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크레딧 보면은 이제 되게 독립 영화에서 좀 나오기 힘든 뭐 서울 액션 스쿨 뭐 특급팀도 데몰리션 이제 가장 둘 다 이제 가장 우리나라 제일 큰 업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들을 예. 다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저 혼자 힘으로는 그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최익환 원장님께서 저는 이제 또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예산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자꾸 그런 장면들을 줄이거나 좀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학교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좀 너무 그렇게 겁을 먹진 마라 해서 네. 어쨌든 그분들이 거의 거마비만 받고 좀 도와주신 덕분에 네. 그런 장면들을 어쨌든 찍을 수 있었던 거. 아, 네. 어쨌든 감독님도 좀 주저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네. 그 장면들을 실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마 이제 안내 받으셨을 텐데 이번에 커뮤니티 뷰프에서 파티타운홀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긴 하지만 마이크를 아직 안 드렸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감독님 이제 어떻게 이 영화 만들게 되셨는지 얘기하신 거를 토대로 지금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관람평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자로 네 지금 보신 관람평을 네 부탁을 드렸는데요. 감독님 혹시 네 꽂히시는 거 변요한 리즈 있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형 이거 해봐도 변하는 건 없어. 네. 또 끝내 길들인. 아 그러네요. 네. 대표 필모케는 지금 변요한 배우님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님도 그죠? 근데 이분 필명이 9년 전에도 지금도 되게 보면. 아 아까 손 드셨던 분이신가 보다. 네. 이건 미쳤습니다. 미쳤다. 네, 네. 심오한 성찰. 마음에 드는 키워드 있으시면 좀 끄집어내서 한번 좀 감독님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제 설명이요. 네. 변하는 거 없어가 그 효민이 마지막으로 했던 네. 대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뭐 비하인드를 살짝 말씀드리면 네. 그게 이제 효민이 그 거의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정구한테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나리오 쓸 때 이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전날까지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촬영 한 일주일 전쯤까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박정민 배우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네. 좀 생각 좀 해봐주면 안 되겠냐. 물론 나도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생각이 안 난다. 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변하는 거 없어를 딱 얘기하는데 이거다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생각 안 날 것 같아 해서 네. 결국에 그게 대사로 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박정민 배우의 덕으로. 그러네요. 네. 박정민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을 네. 꿰뚫고 네. 그 사실 그 변요한 배우와 박정민 배우의 출발선상에서 굉장히 필모그래피에 있어서도 들깨는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고 배우님들의 어떤 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그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그 두 배우와의 작업 경험은 또 어떠셨는지 지금 돌이켜 보시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때 감독님의 또 인상은 어떠셨는지 같이 작업하시면서. 제가 사실 지금 내려오는 길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떠올려 보려고 영화도 다시 좀 보고 시나리오도 다시 읽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떠올랐는데 막 열악한 촬영 현장과 뭐 너무 추웠던 것과 그리고 부족한 제 연출 실력과 이런 것들이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결국에 현장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진짜 이 배우의 얼굴이 있어서 이거는 영화가 지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도 그랬고 정말 두 배우 다 또 다시 오지 않을 그 젊은 시절에 네. 뭔가 그 청초한 느낌과 광기와 이런 것들이 뒤섞인 게 정말 영화를 빛내주지 않았나. 그래서 네. 지금 또 그 둘이 어떤 배우로 성장했는가를 생각하면 더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뭐 변유한 배우님이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가 되고 싶어하는 들개 그리고 늑대가 되고 싶어하는 들개 이렇게 그 상반된 이미지의 두 배우가 같이 격돌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배우의 중요한 필모의 작품으로 들개가 기억되기도 합니다. 하나만 그 파티타운홀 질문을 하나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정부의 사제폭탄, 효민의 기물파손처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여러분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사실 감독님께서 좀 약간 굉장히 이제 그 기물파손을 많이 하셨다 예전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법이셨는지 지금은 또 어떠신지 얘기를 들으면서 관객분들 네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사실 극 중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건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럴 때부터 그런 걸 시작했거든요. 뭔가 부수는 이제 습관을. 네. 그래서 어떨 때 정말 도저히 뭔가 참을 수 없는데 막 뭔가를 부수지 않으면 막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쓸데없이 좀 자제력은 또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거나 부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제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나의 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도구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찾아낸 게 제가 비디오 테이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90년대 VHS 테이프 세대였으니까 네네. 집에 막 그거 뭐 녹화하기 위해서나 뭐 이제 사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한 번 그거를 던져서 부숴봤는데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쌓아놓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걸 부셨어요, 하나하나? 네, 네. 방바닥에다 던져서 부수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그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들게 만드시던 10년 전이 31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네. 거의 요즘 뭐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됐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 제가 그 사이에 결혼을 하면서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일부러 혹시 몰라서 비디오 테이프 몇 개 갖다 놨어요. 네. 결혼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한 6년 동안 한 2번 썼나?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네. 결혼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화면 보이시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무한대로 잠자기. 이분 답변 마음에 들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들깨를 보곤 합니다. 몇 번이나 보신 거예요? 그럼 화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우리 한 1000번 만번 보실 것 같습니다. 마라탕 먹으시는 분도 있고 헤드뱅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의 분노 이제 그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얘기도 좀 봤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들깨를 보신다는 분 너무 감사하고 네. 다 때려부수는 상상하기 이것도 네. 공감이 많이 돼요. 네. 아마 여기서도 더 풀리지 않으면은 정부처럼 어떤 집행자를 효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러면은 파티타운홀은 여기서 네, 또 좀 중단을 하고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또 들기에 대한 얘기, 감독님에 대한 얘기 좀 더 진행해 보도록.